야단명가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거라, 막새야. 어디 숨었느냐? 오늘 나와 함께 축국을 즐기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냥 하면 흥이나질 않으니 내기를 하면 어떠하냐? 아니, 아씨, 내기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청거신 저와 이리 어울리시는 것만으로도 제목이 온전치 않을 것인디 내기가 웬 말이랍니까요? 어허, 이놈아. 그런 째째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네가 나를 이긴다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날도 더우니 내 너를 친히 씻겨주는 것은 어떠냐? 아니면 더한 것도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예, 씻겨주다니요. 아이고, 아씨, 주인마님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진정 센 내가 벼락이라도 호되게 맞는 꼴을 보고프셔서 그러십니까요? 그리고 양반댁 아녀자품행이 어찌 이러십니까? 제발 그 저고리를 좀 단정히 입어주십시오, 아씨. 싫어.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어찌하여 여인들이 입는 치마는 또 이리 거추장스러운 게야? 나도 막새 너처럼 그렇듯 간단한 차림으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단 말이다. 어이구, 채통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씨. 주인마님 보실까봐 제 염통이다. 조마조마합니다요. 거 잔말할 거 없고 당장 가죽공이나 내오거라. 내 오늘은 깊이 잃고 너를 꺾어주마. 아씨 제발 센내 사정 좀 봐주십시오. 때는 옛날 옛적 17세기의 조선, 대궐 같은 한옥의 마당이었습니다. 정시무과에 급제하여 무관벼슬을 지내던 병마절도사 오주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오주봉에게는 기선이라는 이름의 아주 골칫덩어리인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나뿐인 여식이라는 것이 도통왈가닥에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행동거지가 선머슴 뺨을 칠 만큼 개구지고 거친 데다가 성미는 또 태풍처럼 거침이 없었던 터라 오주봉의 집안 하인들은 안방마님보다도 이 기선을 더 어려워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선이 제 집 하인들을 함부로 하대하거나 그 대접을 박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었지만 워낙 기질이 대장부처럼 괄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머슴 마냥 몸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하였지요. 이를 지켜보는 오주봉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관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하나뿐인 여식이 저 모양 저 꼴인지 아무리 무관 집안의 여식이라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말로 타일러 본들 매로 다스려 본들 타고난 기선의 기질은 도통 바꿀 수가 없었기에 제풀에 지쳐 포기한 세월이 오래였답니다. 게다가 이 기선은 어릴 적부터 오주봉을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배워익힌 그 사냥궁술이나 기마술, 산길을 타며 기른 체력까지도 남달라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도 수싸움에서는 그녀를 제대로 당해내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녀를 얕잡아 보다가 개망신을 톡톡히 당해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답니다. 행, 죄다 시시한 남정네들 뿐이니 흥이 오르지도 않는구만. 거 어디 가서 사내대장부라고 입 밖에 올리지도 마시오. 이거야 원 고추농사가 이리웅작이어서야 어디 고을에서 그 이름이나 내걸 수 있겠소? 이미 고을의 사내들 사이에서는 상종 못할 위인으로 낙인 찍힌 지오래여서 기선의 혼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주봉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혼담 따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흐악! 어머, 얘 막새야? 너 괜찮으냐? 양반집 아녀자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제 집 마당에서 마당쇠와 함께 축국을 즐기던 기선이 놀이에 심취하다 못해 흥분하여 그 발놀림이 거칠다 싶었던 차에 이게 웬걸. 그만 막쇠의 고간 사이를 통쾌하게 차올려버린 것이지 뭔가요. 막쇠는 제 가랑이 사이를 부여잡고 마당에 나자빠져 불쌍하게도 개거품을 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오주봉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나와 보니 아 글쎄 가관도 아주 이런 가관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지요. 기선이 이 목말릴 거사! 도대체 아녀자가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막새 저놈이 어찌 고관을 부여지고 바닥에 저리 굴러대고 있는 것이야? 또 기선이 내 녀석의 천방지축 누름에 막새를 데려다 어울리게 한 결과였다! 아버님, 으악 큰일이다. 마 막새야? 아무튼 내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구나. 오늘 이야기는 나중으로 다시 미루자꾸나. 그럼 이만. 열이 오를 대로 올라
불호령을 던지는 오주봉의 기세에 기선은 후안이 두려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 기선이 이거사! 썩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그런 천방지축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의 무료함에 지쳐있던 기선이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툴툴거리고 있었지요. 어휴, 내 이대로는 도저히 좀이쑤시 아니 되겠다. 아버님이 아시면 분명 경을 칠 테니 몰래 꿩사냥이라도 나서야 하겠구나. 기선은 오주봉의 눈을 피해 곳간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사냥 장군과 화살들을 조심스럽게 챙겨들고 그 길로 불이 나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숲 공기를 들이키니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여 활짝 웃는 얼굴로 해실거리고 있는데 숲풀 사이로 푸드드득하며 튼실한 장기 한 마리가 그녀의 인기척에 놀라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요놈아, 걔 서지 못할까? 꿩을 놓칠세라 기선은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활시위를 당겨 꿩을 조준했지요. 시위가 손가락에서 튕기는 소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려던 꿩은 순식간에 화살을 맞고 땅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어라? 자, 잠깐만. 그리 떨어지면 아니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던 꿩이 비탈의 흙길을 따라 구르더니 절벽 아래 큰 대궐의 뜰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휴, 이거 야단났다. 하필이면 꿩이 그리로 떨어질 것이 뭐람? 화들짝 놀란 그녀는 곧장 산을 타고 내려와 꿩이 떨어진 대궐 앞 소슬대문에 서서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에헴, 저기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으잉? 뭐야? 무슨 일이시오? 퉁명스레 모습을 드러낸 하인에게 기선은 마당 안으로 떨어진 자신의 꿩을 가지러 왔다 말했답니다. 뒷산에 여기저기를 쏘다니느라 온통 풀독과 흑칠갑이 되어 어디를 보나 양반스럽지 않은 몰골의 젊은 여인이 대뜸 자신이 사냥한 꿩을 내놓으라고 하니 하인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꿩? 꿩이라 하셨소? 하인은 자신이 일하는 대궐에 대감마님 권세가 드높았기에 그 위력만을 믿고 초면부터 기선을 박대하기 시작했지요. 대관절 꿩이라니 무슨 허튼 소리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참이라 꿩이 있다 해도 내어줄 수 없겠구만요. 아니 뭐야? 여보게, 그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인가? 내가 정당히 나의 것을 되돌려달라 청하는 것일 뿐인데 어찌 이리 순리에 어긋나는 생자를 놓는 게야? 자연히 언성은 높아지게 되었고 이윽고 소란스러운 대문 밖의 상황을 알아차린 그 집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 웬 소란이냐?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안으로 들라하거라. 대감의 뿔난 고함 소리에 움찔한 아이는 두말 않고 기선을 대궐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서 곧장 대감께 예를 드리며 인사하니 대감은 당당하기 그지없는 눈빛을 빛내며 성큼성큼 들어오는 기선의 대장부다운 기상에 대뜸 호감이 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남의 꿩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예를 다하고 선선히 내어줄 것이지 어찌 이를 그르치려 드느냐? 그리하여 한바탕 혼찌검이 난 하인이 그제야 몰래 숨겨놓았던 꿩을 내어온 것을 보니 이게 어쩐 일인가요? 화살이 장기의 멱통을 시원스레 꿰뚫고 있었으니 참으로 신통방통한 활솜씨였던 것이지요. 쉽게 보기 힘든 활솜씨임을 직감한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활솜씨가 여느 대장부들 못지않구나. 내 마침 적적하게 앉아있던 중이니 이리 들어와 나와 이야기나 좀 나누세나. 그리고 사냥을 하느라 상당히 출출할 터인데 어떠한가? 나와 술이라도 한 잔 나누지 않겠는가? 대감은 짐진농을 섞어 기선에게 약주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아녀자가 권세 높은 대감댁의 주인마님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을 여느 평범한 처자라면 받아들일 리 없다 생각했던 대감이 일종의 시험을 던져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러시다면 제가 잡은 이 꿩을 대감어른 술상의 안주감으로 내어드리겠으니 한턱 잘 얻어먹겠습니다. 그것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기선은 일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호기롭게 자신의 꿩을 내밀며 호탕하게 말했지요. 오호라, 이것 보시게나? 자네 참으로 마음에 드는 여장부로구만.
점점 그녀가 더 마음에 들었던 대감은 껄껄 웃으며 하인을 시켜 꿩을 요리해오라 하였지요. 이리하여 대감과 마주 앉게 된 기선이 대감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이분이 당시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우의정의 정승을 지내고 있는 이대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이대감대로 이 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처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워보니 그녀의 학식과 기계가 아주 보통 여간내기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흐르는 줄을 모르고 심도 깊은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자 이대감이 매우 흡족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내 그간 지내온 세월이 그리 짧지는 않네만 그대처럼 뛰어난 인재는 궁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였네 그려. 과찬이십니다. 대감, 그저 치기 어린 한 아녀자일 뿐이지요. 그때 마침 부엌에서 장기볶음을 안주로 술상이 나왔습니다. 서로 잔을 기울이며 주거니 받거니 웃음꽃을 피워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대감은 과연 술이 들어가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되받아치는 이 기선이라는 처자를 이대로 그냥 돌려보내기가 꽤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그러던 차 이대감이 그녀에게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이 옳은 관계로 내 그대에게 재미난 제안을 하나 하려 하는데 어떤가? 한번 들어보겠는가? 제안이라. 그렇다면 달리 말해 내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사옵니까? 어허, 내기라. 생글거리며 대답하는 기선의 표정을 살펴보던 이대감이 무릎을 치며 반색하였지요. 그래 좋네. 어떻게 보면 내기라고 해도 무방하겠지.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옵소서. 그러자 이대감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조금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그대이니 어디 나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가? 예? 나란 일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네. 아주 작은 직책이라 하여도 상관없다네. 그저 녹봉을 먹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괜찮지. 무례하지 않은 직책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이 조선 땅의 아녀자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네 쉽지 않은 일이지. 허나 어떠한가? 만약 그대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직책을 얻어낸다면 그대의 승리요. 나의 패배일세. 조선 땅에서 여인의 신분으로 관직이라니 기가 차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분명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기선은 씩 웃으며 이대감의 짓궂은 내기를 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디 한번 내기에 응해보지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감의 동생분께서는 현재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맞사옵니까? 맞네. 그렇다네만. 그리하시다면 잠시. 기선은 대뜸 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대감의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소근거렸지요. 찬찬히 그녀의 귓속말을 듣고 있던 이대감은 석연찮지만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한 뒤 하인을 시켜 지필묵을 가지고 오라 일렀습니다. 이윽고 하인이 지필묵을 가지고 오자 자신의 동생인 이조판서에게 보내는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이 기선에게 어떠한 직책도 어떠한 중함도 관여치 않겠으니 아무 관직이나 하사하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내기를 하였으니 내 그대의 청대로 서신을 쓰고는 있다만 이 나라 종묘사직에 몸담고 있는 내 동생의 청렴함을 그대는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게로군. 기선이 청한 대로 이대감은 서신을 쓰면서도 이런 청탁 서신이 결코 통과될 리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녀자에게 그런 직책을 내어줄 리도 만무했거니와 자신이 그런 청탁 서신을 함부로 보낼 위인이 아님을 동생인 이조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기선의 지략에 대한 호기심과 내기의 행방이 궁금하여 순순히 그녀의 뜻에 따라주던 것이었지요. 이윽고 서신을 모두 작성한 이대감은 하인을 시켜 당장 이조판서에게 서신을 갖다 주라 이르고는 다시금 기선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서신의 결과는 뻔하겠네만 내 일단은 그대를 믿어보겠네. 어머나 대감어른, 기대가 크시면 실망도 크신 법이랍니다. 어허허, 그대의 기계가 가히 장군감이네 그려? 그렇게 서로 농을 나누며 한 오리병을 비우고 나자
심부름 갔던 하인이 답장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대감이 답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니 형님께서 부탁하신 서신은 잘 읽어보았으나 이 서신만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일개 아녀자에게 보직을 내어줄 수 없으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지요. 이 대감은 자신의 생각 그대로인 답신이 오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의 얄팍한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였구만 그래. 안타깝게 되었지만 내기엔 내가 이긴 것 같으이. 이 대감은 허허 웃으며 기선에게 이조판서의 답장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대감에게 답장을 받아들어 읽어내려 가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 대감을 향해 역정을 내며 소리쳤지요. 세상에 이리도 허탈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 대감얼은 제 껌값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아니, 껌값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까까지 그 입으로 신나게 잡수신 제 껌값 말입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제 껌은 살아있는 껌이었으니 시장통에서 받는 금액의 몇 곱절은 더 쳐서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왜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이 높은 줄 모른다던 대감의 위세에 기대. 이렇게 보낸 서신의 위력이 겨우 제가 껌을 쏜 화살씨의 위세보다도 약하니 이 어찌 실망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의 위세가 고작 이 정도였다니 오늘 잡아 대감께 대접한 이 껌이 아까울 따름이지요. 뭐라? 감히 이런 고의한. 완전히 달라진 안색으로 입을 놀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이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녀자의 기계가 드높아 축혀 세워주었더니 하늘 높은 자신의 위세를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 이리 방만한 소리를 당돌하게 내뱉는 기선에게 이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방금까지 즐긴 약주 기운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답니다. 길길이 노한 이대감은 당장 하인을 시켜 엽전 몇 냥을 내어오라 이른 다음 돈이 든 주머니를 그녀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이 푼돈이나 받고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아녀자라 하여도 내 사대부의 예를 다하여 너를 성대히 대접했거늘 감히 나의 앞에서 장난질이나 치고 있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뭐 그러시다면 소녀는 이만 돌아가 보겠사옵니다. 약주는 잘 얻어마셨습니다. 주름 사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이대감의 노한 목소리에도 기선은 실실 웃으면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대감에게 꾸벅 절을 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껌값이 든 주머니까지 살뜰히 챙긴 그녀는 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런 매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대감의 노한 얼굴은 자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고을의 기별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기선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공고를 읽어보더니 씩 웃고는 그 길로 활을 챙겨 어제 꿩을 사냥했던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윽고 실한 장기를 2마리나 사냥한 그녀는 씩씩한 걸음으로 이대감의 집을 향했습니다. 에헴, 한 번 더 이리 오너라. 기선의 당찬 호출에 하인이 나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버럭 성질을 내며 말했지요. 아니, 왜 또 오신 겁니까? 아씨 때문에 어제 제가 대감마님께 얼마나 혼이 난 줄 아십니까요? 긴 말 할 것 없고 대감마님을 좀 배워야겠으니 속히 내가 왔다 이르시게. 뻔뻔한 그녀의 태도에 하인은 속이 뒤틀려 당장 대궐 안으로 들어가 대감에게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감 앞에 서게 된 기선이 생글거리고 있자 이 대감은 심기불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어찌하여 또 온 것이냐?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대감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기선은 예를 다해 공손하게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으로 제가 내기에 이기게 되었사옵니다. 방금 기별지에 들러 공고를 보니 이조판서 어른의 명으로 저에게 한 자리 내어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분명. 예, 물론입니다. 그래, 어제 제 당돌함에 오죽이나 역정이 나셨겠는지요? 아마도 그 길로 대감어른은 이조판서 어른께 당장 괘씸한 제게 보직을 주는 것을 그만두라는 서신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맞사옵니까? 물론 당연히 그랬었다만 그 서신을 받은 이조판서께서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대감이 먼저 보냈던 청탁 서신이 거절당하였으니
체면을 구긴 대감어른의 노여움이 매우 대단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들짝 놀라 대감의 신기를 거스른 것이 두려워 판사께서 즉시 저에게 한 자리 배정하신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어제 대감께 제가 보인 무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소녀의 맹랑함에 놀라셨을 어제의 일은 그저 죄송하옵니다. 대신 어제 받은 꿩값에 곱절로 꿩을 잡아왔사오니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을 들은 이대감은 몇 수 앞을 내다본 기선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그대의 지혜에 감탄치 아니할 수 없구나. 내 하루 종일 그대의 소나귀에서 놀아난 꼴이로군. 그대의 승리이자 나의 패배를 받아들이겠네 그려. 이대감은 호탕하게 웃고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반갑게 기선을 맞이했답니다. 그날 이후 기선의 순발력 넘치는 지혜에 더욱 반한 이대감은 그녀와 자주 자리를 가졌고 어느덧 두터운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이후 이대감의 막내 아들과의 혼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대감의 집안 사람이 된 기선은 시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셔 이대감의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기 그지없다. 장안 밖까지 소문으로 파다할 지경이었다 전해지고 있답니다.